어제 열린 대선 1차 토론회에서는 이재명이가 지니고 있는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경제 사상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단순하게 자유시장과 법치주의를 해체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상식, 인간의 상식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헌법적인 법안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반대했음에도 세 번째 노란봉투법을 강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구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입니다. 이것은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엎겠다는 매우 위험한 선언입니다. 실제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작업을 중단해서 8,100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고작 470억에 불과했고 그것마저도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아예 손해배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대한민국 기업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1원 한 푼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이런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전 세계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위중한 시대에 민주당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고용과 투자는 공포에 빠질 것이고 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패닉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헬 게이트가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쟁이 건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무려 192배나 많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한국이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인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남아있는 기업들마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사 노조와 하청 노조가 번갈아 가면서 파업을 벌이면 생산은 사실상 마비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떠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결국 노조를 법 위에 올려놓겠다는 발상입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쑥 빼버리고 권리만 확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특권입니다. 인류가 특권 사회를 벗어나는데 수천 년의 피를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거꾸로 중세 사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청에 하청 기업들까지의 파업을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3년 이내 국가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주의 최대 거장 존 스튜어트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도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은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재산과 생존권을 해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책임이 사라지게 되면 방종만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제도화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좌파 정치인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알바를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미끼로 삼아서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이재명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선언하는 족벌 재벌 체제 해체에 제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공정국가 건설을 위한 재벌 체제 해체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는 상위 1%의 돈을 빼앗아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년들은 이재명의 그 거짓말에 속아 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알바조차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위 1%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을 빼앗아 한번 나눠주면 끝입니다. 부자까지 사라진 사회는 결국 모두가 가난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려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생산하고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떠나고 투자가 빠지고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무슨 수로 누가 그 돈을 벌어올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분배할 돈은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몇만 원, 몇천 원으로 마지막에는 받을 돈이 없습니다. 환상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환상을 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보장받고 책임지지 않아도 보호받는 체계, 파업을 하면 권리를 얻고 피해를 준 기업은 어떤 법적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조 특권 사회의 골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파업은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 공동체의 파산입니다. 기업은 문을 닫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은 완전 파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평등과 정의라는 말을 앞세워서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동이 통하는 이유는 아직 많은 청년들이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일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바를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쉽게 표를 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이런 표들을 모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정치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청년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청년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마지막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안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국가 해체를 노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진철님, 최선영님, 이지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